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침대 옆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기회를 불러들인다.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주변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넌 학력도 없고 아무도 널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틀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는 틀을 깨부수고 자신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보세요. 그 제한적인 목소리가 없다면 당신의 삶은 어떨지 적어보십시오. 변명 따윈 하지 않는다는 전제해 말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아침 읽어보세요. 낡은 틀이 소리치고 당신의 주의를 흩뜨리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웃어보세요. 이제 당신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신호니까요. 소방관, 아르바이트, 톱에 손가락을 다치고 학위 없이 1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단지 틀이 저를 지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에 땀을 뻘뻘 흘리며 모든 걸 잃으면 어쩌지?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모두 앞에서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조용하고 교활하게 좋은 자인 척하지만 사실은 간수인 두려움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안전한 곳에 머물러 하고 속삭이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종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안정적인 소방관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에 속으로 떨었습니다. 밥, 내겐 가족도 있고 빚도 있는데 미쳤어? 혼자 방에 틀어박혀 제 유니폼을 바라보며 저 직업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수없이 좌절했습니다. 포기하려 할 때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무지가 두려움을 키운다는 것을 말이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투자가 무서워서 재테크 책 한 권 읽어보지 않고, 발표가 두려워서 연습 한번 해보지 않고, 창업이 두려워서 사업 계획서조차 세우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미지의 영역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커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죠. 당신의 마음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장은 걱정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계속되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안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우울증으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이지만 간단합니다. 무지는 걱정을, 걱정은 두려움을, 두려움은 불안은 질병을 낳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약만 찾지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건강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위가 계속 아팠고 두통이 심했는데 아스피린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두려움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두려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매달 재정적 불안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돈이 한정되어 있다고,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경기가 나쁘다고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명으로 위장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늘 묻습니다. 시도하는 것이 두려운가?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겁니다. 시도는 행동이고 실패는 결과입니다. 당신은 행동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좁은 방에 앉아 밀린 전기세를 내기 위해 동전을 세던 날을 기억합니다. 두려움이 너무 강렬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묻는 대신 성공하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할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낙하산 없이 절벽에서 뛰는 걸 막아주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을 길들이는 겁니다. 동맹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건 지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의식, 무의식, 틀을 이해한 후에야 비로소 두려움이 괴물이 되기 전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투자가 무섭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일이 없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쓰고 있죠. 그건 돈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닙니다. 훈련 부족과 지식 부족입니다. 돈의 게임을 이해하고 공부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투자가 두렵지 않습니다.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해보세요. 가장 큰 두려움을 적어보고 그 두려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보장합니다. 이해할수록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다면 그냥 나아가세요. 저는 수없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제 마음속의 두려움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리거나 증상만 가리는 약으로 자신을 마취하지 마세요. 두려움의 뿌리에 맞서세요. 두려움이 큰 것은 당신의 무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무지를 이해로 바꾸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저는 유니폼을 버리고 청소 도구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두려움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더 큰 결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고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두려움을 이겼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습니다. 언제 결정할 것인가? 반복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삶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무시하는 비밀입니다. 왜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신발끈 묶는 것부터 월요일을 징징대는 것까지 모두 수없이 반복해서 자동화된 것입니다. 대부분 습관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정신적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삶에 불평하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 기제가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해진 순간이 기억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은 후에도 왜 나쁜 습관으로 돌아가는지 몰라 애썼을 때입니다. 멘토가 물었습니다. 밥, 같은 문단을 몇 번 읽었지?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직 아무것도 읽지 않은 거야.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한두 번의 숙독으로는 무의식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같은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Think and Grow Rich를 펼쳐 같은 페이지, 같은 문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능력 있다. 그 당시 저를 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하지만 지금 누가 미쳤을까요? 나는 못해.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우주는 모든 것을 순응하게 합니다. 당신이 가꾼 것은 잘합니다. 식물, 빛,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은 당신 마음의 밭에 물을 주는 것입니다. 결핍의 씨앗에 물을 줄 수도 있고 풍요의 씨앗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묻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부족하다고 강화하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반복은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대신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SNS를 예로 들어볼까요? 하루에 몇 번이나 화면을 쓸어내립니까? 위기, 실업, 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읽습니까? 매번 스크롤은 두려움, 비교, 불안을 키우는 반복입니다. 이 시간을 자신감, 명확성, 확신을 키우는 말들을 반복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역대 최고의 수영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를 보세요. 그는 몸만 훈련한 것이 아닙니다. 매 동작, 매 팔 동작, 매 결승선 통과를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승리를 반복해서 육체적인 실패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입니다. 뇌는 정신적인 반복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에게는 모두 자극입니다. 반복적인 자극이 있으면 습관이 생깁니다. 저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 회사를 차리고 나는 1년에 10만 달러를 번다고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4,000달러를 버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저 자신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제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고객을 찾고 더 비싼 가격을 받고 더 잘 차려입었습니다. 돈은 단지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반복으로는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어쩌면 10번째 반복에서도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포기합니다.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전자레인지가 아닙니다. 밭입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수확합니다. 급한 사람은 싹이 트기 전에 씨앗을 뽑아버립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작게 시작하되 제대로 하세요. 나는 불을 누릴 자격이 있다와 같이 강력한 단 하나의 긍정문을 선택하세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실인 것처럼 하루에 100번씩 큰 소리로 반복하세요. 30일 동안 실패하지 마세요. 마음이 당신을 비웃고 거짓말쟁이, 내 계좌를 봐라고 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하세요. 계속하세요. 그 저항은 당신의 틀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지 않으면 낡은 틀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심겠습니까? 당신을 작게 만드는 패턴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번영하게 하는 패턴입니까? 성공은 사건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루틴은 곧 훈련된 반복입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더 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용감한 자신을 반복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당신이 선택하는 반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결코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과거의 작은 자신을 보고 웃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럴 겁니다. 믿음은 신비롭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해이고 사물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믿을 때마다 실패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해에서 나온 믿음은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뽑아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을 연구하면서 두려움과 믿음은 쌍둥이 형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둘 다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믿는 대상입니다. 두려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게 합니다. 믿음은 최선의 시나리오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 시나리오는 두려움이 그린 것만큼 나쁘지 않지만 행동할 만큼 충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만큼 좋지도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일 뿐 학력은 없었습니다. 지하에 앉아 강연장에 들어가기 전에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에 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밥, 당신은 이 멋진 양복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또는 저는 제 이해를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밥, 당신은 공부했고 그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온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간견장에 들어섰고 간견은 성공적이었으며 거기서 계약이 성사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게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심으면 거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시험하더라도 말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물질입니다. 의식적인 믿음은 육체까지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과도한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 체계를 파괴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입니다. 낡은 틀에 갇혀 부정적인 화학 물질을 계속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믿음을 키웠습니다. 매일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동안 저는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은 근육을 훈련하듯 믿음을 훈련할 수 있다고요.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일론 머스크를 보세요. 비평가들의 논리에 따랐다면 로켓을 우주로 발사했을까요? 그는 게임을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공부한 것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머스크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뛰어난 사람들이 빚에 쪼들리고 좌절하고 후회로 가득 차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은 넘치고 근거 있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엔진입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두려움의 근원, 마음의 작동 방식, 실패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왜 제 몸이 식은땀과 떨림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자 두려움은 더 이상 저를 막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저는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뒷좌석에 앉아있어. 운전대는 내가 잡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일 몇 분씩 당신이 원하는 것을 되새겨보세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말입니다. 쓰고 시각화하고 느껴보세요. 믿음은 선명한 이미지, 강력한 단어, 그리고 매일의 행동으로 키워야 합니다. 단순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보고 입으로 반복하고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30일 동안 도전해보세요. 일어나면 눈을 감고 이상적인 삶을 자세하게 상상해보세요.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상상 속에서 감촉을 느껴보세요. 그런 다음 그 이미지에 가까워지는 단 하나의 행동,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세요. 매일 빼먹지 말고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의 마음은 그것이 꿈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 없이는 미신이고 행동은 믿음 없이는 헛수고입니다. 하지만 믿음, 이해, 행동이 함께할 때 위기, 전염병 변명은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식에 기반한 믿음의 힘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는 매 순간은 투자입니다. 두려움에 투자할 것인가? 믿음에 투자할 것인가? 저는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 과연 당신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오랜 습관, 감춰진 두려움, 굳건한 믿음들이 당신의 행동을 조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죠.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 대신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건 매일 당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낡은 사고방식, 뿌리 깊은 신념, 끈질긴 공포에 갇혀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틀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지긋지긋한 출근길을 택하고 계획 없는 소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달라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 틀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마치 실패를 향해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우픈 현실입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장, 주유소, 정비소, 세차장,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저 명령에 따랐죠. 하지만 그 명령은 넌 별 볼일 없는 존재니까 더 큰 걸 바라지 마라고 속삭이는 비참한 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틀은 몇 개나 될까요? 막대한 부에 대한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겐 불가능해, 배경도 없고 인맥도 없고 부자로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바로 그 틀의 목소리입니다. 끔찍한 건 그 속삭임이 너무 작아서 당신 자신의 목소리인 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소방관 시절 저는 안정적인 직업과 깔끔한 유니폼, 확실한 미래를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 직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의 피로는 있었지만 안전은 보장되어 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갈증을 느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사직서를 쓴다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레이먼드 스탠포드의 Think and Grow Rich를 만났습니다. 마치 정신의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 내려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는 인생 최대의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방관을 그만두고 청소 회사를 차린 겁니다. 청소 경험도 사업 계획도 심지어 고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존재가 아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틀에 갇혀 있습니까? 싫어하는 직장, 정체된 관계, 답답한 동네. 하지만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틀은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소리치지 않고 속삭입니다. 가만히 있어. 눈에 띄지마. 실패하면 어떻게?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 그리고 당신은 복종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대부분은 불편한 탈출보다는 불행한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틀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다시 안전지대, 편안함으로 끌어당기는 틀이기 때문입니다. 이 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새로운 정보를 마음에 주입해 무의식에 깊이 새겨 넣는 겁니다. 새로운 자동항법 장치를 심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끈기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백만장자가 된 건 천재라서가 아닙니다. 부에 대한 생각, 행동, 결정을 끊임없이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까? 월요일이 싫다고 말하는 걸 멈추세요.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는다는 말도 그만하세요. 그건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강화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심어지고, 당신이 반복하는 것은 거두게 됩니다.